자,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개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란 어떤 것들인지 개념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개념부터 볼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자료와 정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료라는 개념과 정보라는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분류하기로는 자료는 현실 세계에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수집한 단순한 사실이나 값을 얘기해요. 그래서 가공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그냥 이루어져 있는 값들. 뭐 예를 들어서 점수들? 뭐 이런 거죠? 점수들 이런 거.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되는 수치 데이터와 문자로 표현되는 스트링, 텍스트, 이미지, 그래픽 등이 자료, 데이터로 표현되죠. 시험 점수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데이터예요. 자, 정보는 뭐냐면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 형태로 자료를 가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 해요. 그래서 자료가 실제로 가공이 돼서 유용한 형태로 바뀌는 것이 정보예요. 데이터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은 아주 중요한데 시험 점수로 예를 들어서 석차를 구한다. 그래서 장학금 지급할 거다. 할 경우에 정보 추출하는 방법은 데이터 처리 또는 넓은 의미로 정보 처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석차를 구하는 그 계산 방법이나 또 그렇게 해서 누가 장학금을 순위 몇 번째 순위까지 장학금이 나간다. 이런 계산을 했잖아요. 그 처리하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데이터 처리라고 한다. 또는 정보 처리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데이터는 가공이 돼서 정보가 되는 겁니다. 이 프로세싱을 통해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와 정보와의 관계는 실제로 그냥 일반적인 사실, 자료, 그것이 유용한 형태로 나타난 것을, 가공된 것을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식. 자, 정보와 자료와 정보에 따라서 파생되는 우리가 지식이라는 개념 볼게요. 기존 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지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분야의 지식이 많이 쌓이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통찰력이 향상되는 거죠. 정보가 많아요. 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습득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식이 높아지는 거죠. 네. 지혜는 이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주어진 상황을 빨리 인식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지혜는 지식을 바탕으로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이다 그랬는데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생기지 않는 거죠. 좀 나이가 먹고 세상을 많이 겪어야 생기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지혜가 요즘에 인공지능에게 생기고 있어서 참 무섭죠. 네,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그래야 되는데 그럴 것 같아요. 자, 정보 시스템 볼게요. 정보 시스템. 정보 시스템이란 조직체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시 처리해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생성하고 분배하는 수단을 말한다. 그랬어요. 자,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경영정보 시스템, 군사정보 시스템, 인사행정정보 시스템, 또 의사결정 시스템 같은 게 있는데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경영진들을 위해서 쓰였었다가 지금은 일반적인 직원들에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료 처리 시스템이 몇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료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몇 가지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모았다가 처리하는 일괄 처리 시스템. 일괄 처리 시스템은 시스템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일정 기간 또는 일정량의 데이터를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는 시스템 말이에요. 자, 얘는 모아놓고 이 데이터를 모아놨다가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하는 시스템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바로 나가니까 어때요? 시스템 처리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 데이터를 우리가 뒤에서 배울 실시간 우리가 은행에서 뭘 처리해요. 그럼 바로바로 처리해주죠. 그 건마다 처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리하는 시스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하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징은 어떠냐면 시스템 중심의 자료 처리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이 처리하기 좋게. 자, 예전에는 시스템이 좋지가 않았어요. 시스템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좋지 않은 시스템이 처리하는데 최대한 맞춰줘야 돼요. 시스템에. 사람이 좋아하는 형태로 해주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좋아하는 형태로 받쳐줘야 돼. 최대한. 그래서 한 번에 얘가 읽다가 잠깐 멈추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읽을 때 천천히 다 읽어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시스템에게 부하를 적게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이죠. 제일 처음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적 처리하는 것 같은 거 모든 사람의 성적을 다 받아서 어떻게 해요? 처리하죠. 예, 성적 처리죠. 그죠? 예. 근데 뭐 요즘에 시험 같은 거 무슨 어떤 자격증 시험 같은 거 보면 얘기 들어보니까 전 요즘 최근 자격증은 따본 적이 없어서 자격증 시험 보면 모니터로 막 운전면허도 그렇죠. 모니터로 막 한 다음에 합격 불합격 바로 나오죠. 다 하면 요즘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온다고 하던데 다 채점하고 나면 전 안 해봐서 요즘엔 거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자, 시스템 중심의 자료 처리 방법이고요. 반환 시간이 늦지만 자, 반환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내가 요청을 했어요. 시스템에 요청 또는 요구를 했어요. 나 뭐뭐 해줘. 그랬더니 시스템에서 막 처리를 한 다음에 응답을 해요. 자, 요청에서부터 응답까지 걸리는 시간. 이것을 우리가 반환 시간이라고 해요. 자, 어떤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요청한 거에 대해서 막 처리하고 그 다음에 대응해주는, 응답해주는 것이 반환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자, 맨 처음에 데이터를 입력한 사람과 마지막에 입력한 사람이 다르겠죠. 그죠? 맨 처음에 입력한 사람은 이게 일괄 처리니까 마지막에 입력한 사람까지 다 기다렸다가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환 시간이 늦죠. 누구의 입장에서?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죠? 반환 시간이 늦지만 하나의 작업이 모든 자원을 독점함으로 CPU의 유효 시간은 줄어든다. 그러니까 CPU가 노는 시간이 없어요. 한번 일을 시작하면 쭉 처리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테이프와 같은 순차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 업무에 적합하다. 여러분들 테이프 그냥 우리 음악 테이프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거를 기억하시는 분들 없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긴 거에 여기 테이프 막 감겨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거 지금 모르시는 분 많아요. 그죠? mp3만 쓰시는 분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냥 우리 테이프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테이프. 테이프 뜯었어요. 자, 중간 거 쓸 수 있어요? 아니죠? 앞에서부터 쭉 뜯어갖고 써야 중간 거 쓸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테이프 이만한 통에 들어가 있는 테이프였고요. 자기성을 가지고 있는 테이프였어요. 그런 테이프 처리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국민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에 보관해 둘 때 자료 같은 거 보관해 둘 때 쓰고 있어요. 아직도 쓰는 데가 있습니다. 데이터 단위 시간당 처리하는 작업량이 많으므로 시스템의 성능이 높다. 얘는 그냥 시작해서 계속 그 시간 동안 계속 하는 거죠. 시스템의 입장에서 성능이 좋은 편이에요. 트랜잭션당 처리 비용이 적습니다. 자, 트랜잭션이라는 건 뒤에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할 거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꼭 필요한 개념이죠. 자, 우리가 어떤 명령을 내리는데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데이터 예를 들어서 이랬어요. 내가 이쪽 통장에서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체를 할 거예요. 이체. 자, 10만 원을 이체할 거예요. 10만 원 이체할 거예요. 10만 원 이체할 거예요. 우선 조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체를 했어요. 10만 원을 통장에 다른 통장에 이체했어요. 그리고 잔액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자, 조회하고 이체하고 잔액을 알려주는 것까지 요 세 가지가 하나의 묶음이에요. 하나의 묶음이에요. 또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런 처리를 했어요. 입금을 한 다음에 이거는 또 어렵네요. 자, 우리 데이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적 처리를 하는데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적 처리에서 자, 우선은 그 점수의 평균을 냈어요. 평균을 내고 총점으로 냈든지 평균으로 냈든지 평균을 내고 여기서 석차를 구했어요. 이걸 한 번에 처리해야 돼요. 이러면 이게 트랜잭션이에요. 자, 트랜잭션은 자, 한 번에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에서 처리하는 단위당의 일들, 작업들 있죠? 작업들의 묶음을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해요. 자, 뒤에 가서 한 번 더 보도록 하는데 자, 트랜잭션의 비용이 적게 든다. 왜냐하면 그냥 한 번에 하나씩밖에 안 하거든요. 얘는. 트랜잭션이 2개씩 할 수도 있고 한 번에 하나씩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당 처리 비용이 적습니다.
자, 급여 계산, 회계 마감 업무 또는 뭐 세무 처리, 수도 전기요금 처리, 연말 결산 등 이런 업무에 사용하고 있죠. 일괄 처리가. 네. 자, 온라인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온라인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데이터 발생 즉시 또는 데이터 처리 요구가 있는 즉시 처리하여 그 결과를 산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온라인 처리 시스템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자, 최근에 국가기관에서는 3초 룰이라는 게 있어요. 3초. 요구를 하면 3초 내로 대답해야 돼요. 시스템이. 그 3초를 대답을 못 지키면 이걸 지키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3초 룰인데 사실은 실제로 실시간이라고 하는 건 자, 요청을 했어요. 얘가 그 요청에 대한 처리를 막 했어요. 그리고 반환했어요. 그런데 이 요청 처리하는 건수가 예를 들어서 600만 건이에요. 이거 3초 내에 못해요. 3초 내에. 그죠? 3초 내에 못해요. 그 대신 한 15초 걸린 다음에 응답했어요. 이것도 실시간이에요. 자, 실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이 빠르다고 해서 실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착각하지 마세요. 실시간은 어떤 거냐면 요구를 했어요. 시스템이 바로 그 요구에 즉시 응답을 해서 막 처리를 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바로 뱉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0초가 걸릴 수도 있고 3초가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시스템의 시간에, 성능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온라인 실시간 처리는 요구한 즉시 처리를 해서 대답을 한다.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요구하면 바로 응답한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 실시간의 개념을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를 냈을 때 그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치사하게 그런 문제를 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시스템에서는 보통 시스템은 3초 룰이라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객의 입장에서 3초가 넘어가면 그 시스템을 안 쓴대요. 잘. 저도 막 하다가 안 되면 에이씨 하고 딴 거 쓰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저처럼 성질 급한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3초 룰을 지켜야 돼요. 우리 직원들이 저의 요구를 듣기 위해서 참 힘들죠. 3초 룰 못 지키면 안 됩니다. 자,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온라인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사용자 중심의 처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좀 힘들더라도 사용자가 바로 응답을 듣고 싶어요. 내가 시험을 봤는데 그거 시험이 딱 끝나면 그 점수를 바로 나와서 나한테 합격 불합격을 바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한 달을 가까이 기다렸다가 합격 불합격 얘기하니까 정말 예전엔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그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어. 그런데 딱 시험을 보고 딱 했는데 합격, 불합격. 물론 그 순간에 불합격하면 속상하긴 하겠지만 기다리는 동안 힘들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이고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처리 비용이 절감된다. 그랬어요. 우주선 운행이나 레이더 추적기, 핵 물리학 실험 및 데이터 수집, 전화 교환 장치 제어, 은행의 온라인 업무 등 시간에 제한을 두고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에 사용된다 그랬어요. 우주선 운행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실시간으로 처리한대요. 굉장히 이런 걸 뭐 하드한 네, 실시간이죠. 하드 실시간이에요. 소프트한 실시간이 있고 뭐 이런 경우에 우주선에서 만약에 오류가 생긴다 그러면 큰일 나죠. 우주선 떨어져요. 뭐 어딘가 그 지구의 어딘가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실시간도 아주 타이트한 게 있고 좀 소프트한 게 있고 그래요. 느슨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시스템 말고 분산 처리 시스템이라는 게 또 있어요. 하나의 시스템 안에 다 모아놓고 쓰다 보니 너무 바빠요. 그래서 각각의 시스템, 각각의 지역이나 그 분산시켜 놓고 거기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분산 시스템은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 또는 프로세서, 처리기를 통신 회선으로 연결을 해서 논리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처럼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나 데이터도 떨어져 있고 다 떨어져 있지만 내가 사용할 때는 그냥 내 컴퓨터에서 바로 접속해서 쓰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분산 처리 시스템입니다. 투명성이라고 하죠. 투명성이라고 합니다. 특징, 각 단말기나 컴퓨터 시스템을 고유의 운영체제와 CPU,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요. 시스템의 구축이나 운영이 복잡한 반면에 신뢰성이 높고 확장성이 용이하다. 그래서 최근에는 분산 시스템을 거의 많이 쓰죠. 네, 많이 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한번 내려보죠. 자, 앞에까지는 자료 시스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큰 분류로, 뭐 다른 여러 가지 시스템도 있지만 큰 분류로 공부를 했고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데이터베이스는 특정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상호 관련된 데이터의 모임으로, 자, 관련된 데이터의 모임으로 같은 데이터가 다른 목적을 가진 여러 응용에 중복되어 사용할 수 있다는 공용의 개념이다. 무슨 얘기냐? 자,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고요. 보통은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표현하죠. 데이터베이스 있고 응용, 여러 응용이라는 건 여러 응용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에서 1번 응용 소프트웨어, 자, 2번 응용 소프트웨어, 3번 응용 소프트웨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요 응용 소프트웨어들이라는 것은 실제로 언어가 다를 수도 있고요. 언어가 다를 수도 있고요. 또는 위치가 다를 수도 있고요. 다 다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라는 건 뭐죠? 여러분, 응용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만들어진 거죠? 만드는 거죠? 어떠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런 응용 소프트웨어들이 각각의 여러 응용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중복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베이스는 또 다른 정의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통합된 데이터이고요. 통합된 데이터이고 저장된 데이터이고요. 운영 데이터이고 그 다음에 공용 데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그래서 자, 통합된 데이터이다. 그 다음에 저장된 데이터이다. 운영된 데이터이다. 뭐 이렇게 공용 데이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같은 데이터가 원칙적으로 중복되어 있지 않다. 원칙적으로는 중복되지 않게 저장을 해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이 정규화예요. 정규화. 그러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일부 데이터의 중복이 허용되기도 하는데 이를 통제된 중복이라고 한다. 네, 데이터베이스는 중복을 최소화하는 통합된 데이터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쓰고 있던 여러 시스템에 쓰고 있던 데이터들을 전부 다 모아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넣어 놓은 것을 통합된 데이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데이터들이 중복된 데이터들이 많았으니까 각각의 학년이면 학년이라는 것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것들로 모아 놓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통합된 데이터, 모아 놓은 데이터이다. 그 다음에 저장된 데이터이다. 저장된 데이터이다. 얘는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크나 테이프 같은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디스크겠죠.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어서 그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다 쓸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 저장과 관리가 당연시 되고 있는 형태고요. 저장된 데이터입니다. 자, 운영 데이터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운영 데이터. 이건 뭐냐면 현재 지금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쓰던 데이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에 예를 들어서 학생 데이터다 그러면 올해의 학생들의 학년과 성적과 주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수의 내용 이런 것들이 현재 교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쓰고 있는 데이터, 운영 데이터예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그 교육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를 말하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는 단순한 데이터 집합이 아니라 그 조직의 존재, 목적이나 기능을 수행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데이터의 집합이다. 그 얘기고요. 단순한 입출력 데이터나 작업 처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생성된 임시 데이터는 운영 데이터로 사용되지 않는다. 잠깐 계산하다가 생긴 예를 들어서 석차를 계산하기 위해서 평균을 냈어요. 그 잠깐 평균 낸 것들은 보통 저장하지 않고 쓰겠다. 저장할 수도 있겠지만
뭐 아니면 석차를 잠깐 냈어요. 뭐 바뀔 수 있으니까 석차를 저장해 놓지 않을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현재 필요 없는 데이터는 저장 안 한다. 임시적인 데이터는 저장 안 한다. 예를 들어 템프 데이터, 임시 데이터 이런 것들은 저장 안 한다는 거죠. 공용 데이터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는 공용 데이터인데 어느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나 응용 시스템을 위한 데이터가 아니라 그 조직에 있는 여러 응용 시스템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유지하며 이용하는 데이터. 이걸 공용 데이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응용 시스템 하나에서만 혼자 쓰이는 건 아니라 여러 시스템들이 같이 쓰기 위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용 데이터입니다. 공용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자, 공용 데이터이기 때문에 또 문제점이 있죠. 어떤 거냐면 트랜잭션이 들어왔을 때 서로 얘가 데이터를 수정했는데 얘가 저장되기 전에 얘가 읽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나중에 동시성 제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해야 되는 거죠. 공용 데이터이기 때문에 동시성 제어도 해야 돼요. 동시성 제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사용자들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으로 그 데이터의 양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그 구조가 복잡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 2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시스템과 파일 시스템을 조금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네, 영구적으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성적 처리, 그 다음에 급여 계산, 급여 처리 뭐 이렇게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 성적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쭉 있고요. 이 프로그램에 학생들 데이터 파일이 있어요. 데이터 파일. 보통 momo.dat라고 붙죠. 그래서 여기서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그 데이터 가지고 처리를 해서 다시 출력해서 저장을 하죠. 이 성적 처리. 네. 그 다음에 급여 처리는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에 대한, 그쵸? 교수들에 대한 명단 데이터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 호봉 이런 거 써있겠죠. 예전에는 호봉으로 줬으니까 지금 모르겠지만 호봉으로 주고 그래서 여기 급여 처리하는 걸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읽어서 처리하고 다시 처리해서 저장해요. 또 여기서 학생과 교사 간에 교수 간에 학생과 그러니까 이거 뭐 강의 처리? 그건 좀 이상한가? 네, 강의 처리. 내 이름을 까먹었어요. 예전에 어떻게 했었는지. 강의 처리라는 뭐 이런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강의 처리 시스템 같은 거 있는데 여기서 보면 사실 여기 학생 있고 여기 교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학생 있고 교수 있는데 여기에 학생과 교수에 대한 정보를 또 갖다 놓는 거예요. 학생, 교수 또 있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처리하는 거, 여기서 처리 끝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학생의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여기 있는 학생 데이터하고 관계가 없어요. 여기 데이터 변경돼도 여기는 변경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가서 찾아가지고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파일 시스템이.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은 영구적 데이터를 디스크에 저장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파일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변화하지 않는 데이터죠. 변화하지 않는 데이터로. 파일 시스템은 DBMS가 사용되지 않던 1960년대부터 사용되었고요. 제가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대학을 다닐 때도 아직도 그리고 제가 프로그램을 할 때도 아직도 데이터베이스를 쓰지 못하고 파일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중반부터 데이터베이스를 거진 모든 물론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는 시스템도 있었어요. 뭐 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 전 60년대는 아니지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때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좀 늦었기 때문에 90년대도 아직은 파일 시스템을 사용을 했죠. 파일을 저장 장치에 저장하고요. 사용하기 위한 일종의 규칙이나 체계를 뜻하고 있고요. 파일에 이름을 붙이고 쉽게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를 신경 쓰는 등 파일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일컬어요.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파일 시스템이란 운영 체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디스크에 쓰고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파일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예전에 파일 시스템으로 데이터 처리를 할 때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프로그램과 데이터 파일을 분리해 놓고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파일을 읽어가는 방식으로 써요. 지금도 파일 시스템이라는 걸 씁니다. 운영체제에서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써요. 여러분들이 폴더 안에 파일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실제로 파일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 아이들의 소유권이나 그 아이들 정보들을 저장해서 운영체제가 관리를 하죠. 네, 거기다 만약에 암호를 지정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또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중에, 그 파일이 실행되는 중에 오류가 생기면 그 파일을 다시 복원시켜주고 아니면 그 킬시켜서 돌려보내주고 이런 작업들을 운영체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이란 운영체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고,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디스크에 쓰고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을 또 파일 시스템이라고도 한다. 파일 시스템에서는 정보를 운영체제의 파일에 저장을 하고요. 각종 서류를 컴퓨터에 파일 단위로 저장을 하면 회사의 데이터 관리 효율성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랬어요. 네. 예전에는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파일 시스템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예,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내에서 정의하고 파일을 접근하는 방식이 응용 프로그램 내에 표현되므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말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자, 성적 처리, 그 다음에 급여 처리, 강의 처리라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종속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자, 강의 처리 프로그램에서는 급여 처리에 있는 교수와 그 다음에 학생의 성적 처리, 그죠? 성적 처리하는 그 학생의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강의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지금 책에서 설명한 것이, 자,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보면, 자, 운영체제에서 OS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일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은 파일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 얘기를 했고요. 파일 시스템이라고 했고요. 자, 이 아이는 이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은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은 뭐죠? 프로그램은요, 처리 순서를 정해놓은 거예요. 자, 처리 순서를 정해놓은 거예요. 명령어에 따라서 처리 순서를 정해놓은 걸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도 데이터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데이터 파일, 프로그램 파일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운영체제의 관리하에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파일 시스템으로 어떠한 업무를 처리하겠다 하면, 업무 처리한다고 하면, 자, 어떻다?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시스템에 종속되어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조금 일관된 내용인데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우니까 그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자, 알아두기를 한번 볼까요? 글씨가 좀 작은데 운영체제에 윈도우 7, 윈도우 10, 리눅스, 유닉스, 모바일에서 iOS, 안드로이드 등의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컴퓨터 자원을 관리하는 애를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하죠. 컴퓨터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하죠. 자, OS에서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을 관리를 통해서 하는데 이 파일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애들이 파일이라는 애들이에요. 자, 그 파일이라는 애들 중에서 성적 처리, 교수 데이터 파일, 학생 데이터 파일이 있고요. 자, 성적 데이터 파일로 응용 프로그램 성적표가 나오는 응용 프로그램이 있고, 교수 데이터 파일에서 업무 연구 입력하는 데이터 파일이 있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서로 연결돼 있어요. 자,
여기서 교수가 강의라는 그 응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강의라는 파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강의에는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는 학생 데이터도 필요하죠. 학생 데이터, 그죠? 학생 데이터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교수 데이터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얘네들을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전부 1대1로 자기 종속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 데이터와 학생이라는 데이터를 따로 꺼냈다 쓸 수 없다. 그 얘기죠. 성적 데이터 파일도 학생에 대한 성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어떤 교수가 성적을 냈는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교수 데이터와 연결이 돼 있고 학생 데이터와 연결되어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없죠. 여기서는 각각이 따로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따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단점이 있죠. 그렇지만 업무 하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편리하죠. 데이터 그것만 관리하면 되니까. 그죠? 그런 편리함도 있긴 해요. 장점 한번 볼까요? 장점. 빠른 처리 속도.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므로 처리 속도가 빠르다. 그 파일에 대해서는요. 단순해요. 기능이 단순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익힐 수 있고 비용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에요. 저비용입니다. 비용이 저렴하다고 했죠. 운영체제에 내장되어 공급되기 때문에 별도의 구입, 유지보수, 교육, 훈련 등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단점은 데이터 중복이 가장 큰 단점이에요. 데이터가 많은 파일에 중복되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변경을 제어하는 것이 어려워요. 성적 처리 시스템에서 학생의 정보를 고쳤을 때 다른 시스템에서는 학생 데이터가 고쳐지지 않는 거죠. 때문에 중복된 데이터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고 중복된 데이터로 인한 기억 공간의 낭비가 될 수 있겠죠. 무결성. 무결성이라는 것은 파일 내의 데이터가 만족시켜야 하는 무결성 제약 조건들을 명시하려면 프로그래머가 직접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일일이 프로그램에 표현해야 해요. 그래서 무결성 유지가 어렵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키값이니까 다른 데서 지우면 안 되고 뭐 이런 거예요. 또는 이것은 키값이니까 반드시 들어와야 해요.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다 프로그램에서 체크해야 돼요. 프로그램에서 다 체크해야 됩니다. 또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 다른 쪽에 있는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 우리 쪽의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무결성 제약 조건을 지켜야 되는 거죠. 보안에 취약해요. 자, 하나의 시스템을 가져가면 그 나머지 데이터는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안, 사용자의 권한에 따른 세밀한 수준의 접근 제어를 시행하기 어려워요. 회복 기능, 응용 프로그램에서 파일 내의 데이터를 수정하는 도중에 컴퓨터 시스템이 다운되었다가 재가동되었을 때 데이터의 일관성을 복구하기가 어렵다. 예전에는요, 막 일부러 막 그렇게 된 것도 있었지만 하여튼 데이터 프로그램 막 수정하고 있는데 데이터랑 같이 누가 컴퓨터를 껐어. 그러면 날아가요. 울고 불고 난리 났죠. 뭐 아주 다시 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싸우고 막 이런 일이 생기죠.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데이터가 따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병행 제어. 이것은 뭐 사실 파일 시스템에선 병행 제어라는 게 없어요.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져다 쓰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에선 병행 제어 기능이 없으므로 동시에 여러 사용자가 같은 자료에 접근할 때 갱신, 유실 등의 오류가 발생하여 일관성이 깨질 수 있다 그랬어요. 병행 제어 자체가 없고 그 하나의 데이터에 여러 시스템이 동시에 접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이 얘기인데 실제로 파일 시스템에서는 일괄 처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큰 문제는 없어요. 파일 시스템으로 동시에 온라인 시스템으로 사용하진 않거든요. 뭐 이제 억지로 얘기하면 이럴 수 있다 그 얘기죠. 서로 다른 사람이 성적 처리 시스템에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그걸 수정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수정했을 경우 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수정을 했어요. B라는 사람이 수정된 완료된 결과가 아님에도 가져가서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병행 제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 얘기입니다. 자, 유지 보수 비용이 파일 구조가 응용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의 구조가 바뀌면 영향을 받아요. 파일에서.
그래서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을 수정해야 하고요. 또한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을 확장하려면 파일의 구조에 대한 요구사항이 바뀌어서 파일을 재조직해야 되고, 네,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죠. 데이터의 모델링 개념에서 본다면 데이터의 의미와 데이터 간의 상호관계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데이터 공유하는 기법에서 각 응용 프로그램마다 파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접근하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되어 데이터가 공유가 될 수가 없어요. 공유하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공유를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구조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시스템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에요. 파일 시스템은 파일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파일 기반 방식의 단점은 데이터의 정의가 프로그램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과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접근하고 조작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제어가 없다는 거죠.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파일 시스템이 갖는 데이터의 종속성과 중복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줍니다. 관리해줘요. DBMS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접근 방법, 유지,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많이 듣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오라클 또는 뭐 MS SQL, MySQL, 마리아 뭐 이런 것들을 듣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DB가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데이터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 데이터를 모아놓는데 그 모아놓고 저장을 해놨는데 이걸 생성하면서부터 이 아이를 처리하는 또 유지 관리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시스템. 걔네들이 DBMS예요. DBMS예요. 자, DBMS는 이렇게 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1, 2, 3, 4 해서 쭉 N까지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이 각자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은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접근을 하면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오라클이다. 오라클 엄청 비싼데 아직도 오라클 많이 쓰지요. 예, 오라클이 동시성 제어나 이런 거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엄청 비싸요. 자, 오라클을 통해서 자,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데이터들을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이 큰 통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예, 데이터 파일 1, 2, 3 했는데 얘네들은 테이블이라고 하죠. 테이블. 네, 테이블들 또는 뭐 아니면 데이터 파일들 이 안에 요거 뭐 데이터 파일들이 들어가 있기도 해요. 요 안에 테이블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요 안에 어쨌든 데이터들이 다 모여져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의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데이터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필수 기능이 있습니다. 필수 기능. 정의 기능이 있어요. 정의 기능.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합니다. 예,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이 요구하는 데이터 구조를 지원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데이터형과 타입과 구조에 대한 정의, 이용 방식, 제약 조건 등을 명시하는 것을 말하고요.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원하는 데이터 연산은 무엇이든 명세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연산이든 처리하면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작 기능이 있어요. 자, 정의 기능, 조작 기능이 있습니다. 데이터 검색, 갱신, 삽입, 삭제 등의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조작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인터페이스 수단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정의하는 얘는 사실은 DBA라는 관리자가 하는 기능이고요. 요것은 프로그램이나 또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명령이죠. 제어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DBA가 쓰기도 하고요. 간단한 명령 몇 가지 중에 뭐 커밋과 롤백 같은 거는 사용자가 쓰고요. 또 이 사용자에게 권한을 주겠다 안 주겠다 이런 작업은 DBA가 합니다. DBA도 쓰고 사용자도 쓰는 기능인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갱신, 삽입, 삭제의 작업이 명확하게 수행되어야 되고요.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제어해야 해요. 정당한 사용자가
허가된 데이터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안을 유지하고 권한을 검사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는 실제로 데이터를 로그인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수 있지만 해당되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따로 부여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읽기도 안 돼요. 들어가기만 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들어가기만 하는 거예요. 자, 여러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동시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처리 결과가 항상 명확성을 유지하도록 병행 제어도 해야 해요. 자, 파일 시스템과 DBMS를 비교를 해놨는데 이 내용은 한번 쭉 읽어보시도록 하세요. 읽어보시도록 하시는데 자, 볼까요? 데이터베이스 물리적인 접근만 조정한다. 그리고 동일한 파일에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가 없고요. 데이터가 비구조적이고 중복성과 유지보수 비용이 높고 어떤 프로그램이 기록한 데이터는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미리 작성된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각 응용 프로그램마다 파일이 따로 있어서 데이터가 통합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DBMS는 데이터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과 논리적인 접근을 모두 조정할 수 있고 동일한 데이터에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구조화되어 있으며 중복성 유지보수 비용이 낮습니다. 접근 권한이 있는 모든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공유하고요. 지리어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의 융통성 있는 접근이 가능해요. 지리어 SQL입니다. SQL. 데이터가 중복을 배제하면서 통합되어 있다. 배제하는 게 아니라 최소화하면서 통합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의 독립성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